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서 필리핀을 거론해서 한때 이 필리핀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뉴스에 키워드로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개인에 따라서 각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제3자가 평가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 때마다 꼭 필리핀이 등장을 하는 건지, 왜 필리핀의 그 가난함을 극대화해서 자신의 표현 소재로 사용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한 켜 한 켜 쌓여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다문화를 살아가야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필리핀어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하는 생각. 제가 좀 오바를 한 걸까요?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어제 필리핀 상하원, 양원 합동으로 필리핀의 코퍼레이션 코드, 그러니까 기업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코퍼레이션 코드를 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은 개정을 하겠다는 제목만 공개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라는 세부 사항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일단 얼마 전 발표가 되었던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이 보고서에서 필리핀이 평가된 190개 국가 중에서 124위였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필리핀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코퍼레이션 코드 변경의 배경입니다. 일단 몇 가지 발표가 된 내용은 법인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인데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이 지금까지는 5명이었었죠. 이걸 1인 기업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설립인의 제한을 없애고 법인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회사의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앞서 입법 취지를 밝힌 프랭클린 드릴론 의원은 필리핀의 기업 환경이 세계적인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주변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불평을 듣곤 했던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필리핀 뉴스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만 꼽으라고 하면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뉴스의 빈도만을 가지고 본다면 중국, 불법 취업, 그리고 온라인 도박, 이렇게 3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뉴스에서 바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담은 소식이 올라와서 이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 상원 의원이 필리핀 내 카지노 리조트와 온라인 도박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진 이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해서 필리핀이 자금 세탁과 각종 불법 활동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2016년에 있었던 월리 손배로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확산이 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6년 월리 손배로 사건은
당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민청에 뒷돈을 주고 그들을 중국으로 출국시킨 사건이었죠. 당시에 체포된 사람만 1,300명이 넘은 숫자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총 4곳의 종합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이곳들 외에 57곳이 온라인 도박 게임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요. 드 리마 의원은 이런 합법적인 곳들 외에도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중국계 불법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일부 필리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계속해서 필리핀 내 중국인들, 특히나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필리핀 의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MMDA에서 발표한 차량 코딩 해제에 대한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12월 30일은 보니파시오 데이죠.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인데요. 이 국가 공휴일에 맞춰서 차량 통행 제한 조치인 넘버 코딩이 해제된다고 오늘 MMDA가 밝혔습니다. 이 보니파시오 데이는 필리핀의 국가 영웅 안드레스 보니파시오를 기념하는 날이죠. 11월 30일 보니파시오의 탄생일에 맞춰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굴곡의 역사가 있는 필리핀에는 사실 그만큼의 국가 영웅들이 있는데요. 이 보니파시오는 180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의 독립투쟁을 이끈 실질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는 잘 알려져 있는 호세 리잘리라든지 에밀리오 아기날도, 마비니 등등해서 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노선의 차이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필리핀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BGC의 그 B가 바로 이 보니파시오를 가리키는 건데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죠. 오늘 뉴스에서는 내일 보니파시오 데이를 맞아서 차량에 대한 넘버 코딩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올라와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11월 30일 보니파시오 데이의 그 보니파시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이 금요일이긴 하지만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오늘이 사실상 주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11월도 오늘 내일 이렇게 딱 이틀만 남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11월 한 달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될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는 UAAP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 남자 농구일 텐데요. 어제 UP가 아담손을 꺾고 결승에 진출을 해서 먼저 결승에 올라와 있던 아테네오 대학과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결승전은 오는 일요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경기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표를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겠죠?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공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